안녕하세요. 아리사 앱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아리사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목조목 뜯어볼 아리사의 대표 이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대출 과연 받는 게 좋은 건지 이 주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질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입하는 물건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상품이 뭘까요? 첫 번째, 주식. 두 번째, 자동차.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에 롤스로이스 팬텀 같은 자산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깡촌 아니면은 매우 시골 산속에 있는 원룸 슬레이트 지붕으로 쌓여있는 그 작은 방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설정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가장 비싼 상품이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 왜 계속 매매가도 오르고 전월세가도 같이 오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땅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지니까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쉬웠을까요? 내 집 마련하기 얼마나 편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에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분양 홍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당시 31평 2,100만 원이었고요. 34평 2,300만 원이었네요. 그 자산 지금 2023년 기준으로 27억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약 116배가 올랐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연봉 얼마나 올랐을지 볼까요? 그때 당시 우리 연봉 103만 원이었고 2019년에 3,700만 원이었습니다. 약 3배의 차이가 벌써 나게 됐네요. 이로써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봉이 오르는 속도보다 자산이 오르는 속도가 총 3배나 빠르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3배, 물론 가장 좋은 입지에 있는 자산들만 이렇게 빨리 올랐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추론해 본다면 과거에는 18년 동안 열심히 숨만 쉬고 모으면 살 수 있었던 우리의 내 집 마련. 이제는 57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전세이자 내보내고 식비, 통신비, 교통비, 그리고 경조사비까지 다 내고 나면 이제는 우리의 처분 가능 소득 또는 저축이 가능한 금액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자산들 열심히 모아서 이 자산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자산 우리가 열심히 저축하면 이 자산의 가치가 우리를 기다려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저축만 하면서 모으는 그 방식으로 집을 사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서 현 시점에 부동산을 사는 것이 저희에게는 올바른 내 집 마련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출을 받는 건 저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20대에 취업을 해서 대략 50대쯤에 은퇴를 하게 되겠죠. 가지고 있는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연히 제 연봉도 오를 건데 그에 따라서 같이 지출도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모은다고 한들 은퇴를 할 때쯤에는 대략 3억 원 정도의 금액이 제 통장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서 5억 아니면은 10억 원을 빌려준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그 전체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대출의 장점이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 레버리지 효과는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순수하게 제 돈 가지고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레버리지 효과를 뜻합니다. 우리말로는 지렛대 효과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번 케이스 스터디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작년에 제가 3억 원에 산 집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3억 3천만 원이 되었네요. 이 자산 총 2명이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돈 100%. 내 돈 100%로 했을 때는 자기 자본을 3억 원을 투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3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수익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10%겠죠. 반대로 제가 대출을 활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1억 2천만 원만 투입을 하고 대출을 LTV 60%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3천만 원이 올랐으니까 수익률이 약 25%가 되겠네요. 그리고 똑같이 3억 원과 1억 2천만 원 사이에 약 1억 8천만 원이라는 남는 돈이 생기게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저는 다른 곳에 또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케이스로는 갭 투자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3억 원짜리 똑같은 집에 세입자가 2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갭은 약 1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자산이 지금 올해에 3억 3천만 원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제 돈 100%를 갭을 투자해서 자기 자본 1억 원을 투입한 사람이 수익을 3천만 원을 냈다. 그러면 수익률이 30%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본 5천만 원과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아서 산 고객의 경우에는 수익률 얼마가 나왔을까요? 수익률이 60%나 나오게 되는군요. 또한 전세를 사냐 월세를 사냐를 비교를 해볼 때도 대출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서 같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기 2억 5천만 원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자산 가치의 70에서 80% 정도가 전세 보증금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은 80%로 가정을 해서 2억 원의 보증금을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전세 보증금의 또 80%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 2억 5천만 원에서 64%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겠죠. 근데 이 1억 6천이라는 대출의 이자율이 5%나 됩니다. 그럼 월 이자 금액을 월마다 93만 원씩 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월세를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5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보증금 중 3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월 이자금이 18만 원, 그리고 월세 50만 원을 해서 총 68만 원이 나오게 되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금액적인 비교를 통해서 현재 이 집은 월세가 더욱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중에서는 신용대출도 있고 매입담보대출, 여러 종류의 대출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부동산 쪽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매입하려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시스템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듯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숨만 쉬면서 18년이 걸렸던 것이 최근에는 57년이나 걸리게 됐잖아요. 이러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될 텐데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중에 하나가 이 주택담보대출, 줄여서 주담대입니다. 주담대를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제 나중에 자산의 가치가 올랐을 때 우리는 대출만 열심히 갚게 되면 나머지 이 추가적으로 오른 이 부분에 대한 금액도 향후에 전체 제 돈으로 편입이 되게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이제 추후에 자산의 가치가 올랐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본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대출 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걸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대출의 이자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저희가 모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죠. 이만큼의 갭을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나중에 자산 가치가 오르게 됐을 때 이 추가 금액만큼의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의 월급 범위를 넘어서서 또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역량 범위를 넘어선 대출은 언제나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것은 금물이라는 그 원칙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출의 장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나 이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슈퍼앱 아리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